2023년 8월 18일 공지 앞에서 문자 쓰기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매경 데스크부터 볼게요. 대통령의 결기에 관료들이 답할 차례다. 뭐 내용 다 읽어보시죠. 긴축 재정, 이거 우리 업무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정부 예산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달 말쯤 발표를 할 건가 봐요. 그럼 이제 그것에 맞춰가지고 이제 도 예산 확정되고 뭐 이제 예산안이 확정되고 우리도 이제 그것에 맞춰가지고 편성이 들어갈 텐데. 분명한 거는 이제 뭐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긴축 재정으로 가고 많이 잘라낼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오늘 글이 다 좋았어요. 내용적인 면도 그렇지만 이게 어떤 글을 어떤 구성하는 구성력이 상당히 좋은. 참고로 다 이제 베테랑 기자들, 부장이나 뭐 고문이나 이런 기자밥 한 최소 10년 이상 드신 분들이 쓴 글이라서 그런지 글이 다 좋아요. 대통령이 결기에 관료들이 답할 차례다. 찾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결기가 쉽게 가자면 뭐 어떤 결단력, 결연한 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단, 결연한 의지. 총선에서 지더라도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신 겁니다. 이 글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 줄로 가고 그 다음에 세 줄, 한 줄 가고 또 세 줄, 한 줄 가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고수들만 쓸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필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 나 좀 글 좀 써, 이렇게 약간 과시하는 게 좀 보이는 그런 글쓰기 방법인데, 단문으로 딱 대답을 던져놓고 그에 대한 어떤 풀이, 해설 세 줄 쓰고 또 단문 딱 쓰고 세 줄 쓰고 또 한 문장 딱, 이런 구조가 많이 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첫 문장,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악몽은 그죠? 총선 패배죠? 그러면 당연히 뭐 레임덕 오는 거예요. 레임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레임이 뭐냐, 이제 절뚝절뚝, 절름발이 이런 뜻이죠. 덕이 이제 오리죠. 절름발이 오리. 이게 원래는 경제 용어였어요. 경제 용어. 증권시장에서 파산이나 채무불이행 상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증권거래 계속 이어가는 거, 영끌 투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파산이나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증권거래가 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레임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이 레임덕이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이게 링컨 대통령 때부터 원래 경제 용어였던 것이 이제 정치 용어로 바뀌어서 쓰였다고 그래요. 레임덕. 참고로 말하면은 이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비슷한 단어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오리 시리즈가 있어요. 레임덕은 이제 절름발이 오리죠. 이제 대통령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더 심한 표현으로 데드덕이 있습니다. 데드덕. 아예 죽은 오리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티덕이 있어요. 마이티덕. 강한 오리.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 진짜 임기 끝까지 힘세게 가는. 찾아본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마이티덕, 뭐 데드덕, 마이티덕 시리즈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진짜 여소야대가 또 돼버리면요, 그때는 진짜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외부적으로 야당이 계속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뭐 국정을 발목 잡고, 이건 둘째 문제고요. 대통령 지지율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만약에 내년에 총선 실패하면은 이제 차기 잠룡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차기 주자들이 이제 탁탁탁탁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심력이 뭐죠?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구심력은 사라지고 원심력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힘들이 다. 결국은 콩가루가 된다는 거죠. 결국 구심력은 사라지고 원심력은 더.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정치 칼럼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구심력은 사라지고 원심력만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집이 안 된다는 거죠. 당이 그냥 4분의 1 될 수 있다는 거죠. 차기 잠룡들, 이제 잠룡이 이제 그거잖아요. 20잠짜 용룡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숨어 있는 용들,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톡톡 튀어 나오면서 이제 대통령 입장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사태가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줄로 얘기를 했어요. 선거에 지더라도라는 말을, 진짜 금기어죠, 금기어. 자기 입에서 나온 거예요, 대통령 입에서.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자, 그 공개석상이 뭔지 또 세 줄로 설명을 했죠. 무슨 회의를 했어요. 표를 의식한 매표, 표팔이죠, 표팔이. 표를 복지 예산 세워가지고 표를 사는 그런 건 하지 않겠다. 지더라도 건전자. 이거 굉장히 진짜 용감한 발언하신 겁니다. 이거 엄청난 금기어를. 자, 장관들한테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나 또 한 줄로 딱 끊어줬죠. 뭐가 그렇게 절박해서 그랬을까 하고 그 절박한 이유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제 이 뒤에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이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재정적자 정도가 첩첩산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들을 하나씩 볼게요. 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단락에서는 빚이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빚이 많다. 빚이 많다. 그 다음 단락에서 그나마 여기서는 해결책이 없다. 지금 당장 이거 해결책이 없다. 세수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해결책이 없다. 자, 그 다음 단락, 재정위기에 직면한 건 선진국도 예는 아니다. 이 단락은 뭐냐?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문제는 지금부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 그 다음 단락은 게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에 대한 유혹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단마다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에요. 정말 정부 재정 적자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갖다가 딱딱딱딱 한 단락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빚이 많아 우리가. 두 번째 단락 근데 해결책 없어. 그 다음 단락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 선진국도 그렇긴 한데 우린 더 심각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야. 그 다음 단락.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선거까지 코앞에 있네.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것 갖다가 아주 깔끔하게 따다다닥 단락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그리 했기 때문에 관료들이 해야 된다. 예산안 짜는 건 결국 정부 공무원들입니다. 직업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장차관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 뭐 국과장, 뭐 사무관, 서기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료들이 대통령이 이런 사인을 보냈으니까 제대로 예산 짜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단락 하나씩 볼게요. 문재인 정부 그 단락에서 보면은 그렇죠. 증가폭 속도 선진국 가운데 단연 1위다. 예. 항상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요. 5년 동안 404조, 이명박 박근혜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거 좀 심각하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지금 자 코로나19 뭐 복지 수요 늘고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 일만이 아닌 거죠. 뭐 코로나는 전 세계 다 덮쳤고 고령화 양극화는 외국도 다 마찬가지. 어쨌든 빚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 단락에서 해결책이 없다. 왜냐면은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수입이 그만큼 있으면 빚을 깎아가 가겠죠. 줄여가겠죠. 근데 지금은 세수가 들어오질 않는다. 왜 세수가 안 들어오느냐? 이것도 이제 좀 이런 거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세수가 왜 안 들어오냐? 저성장. 뭔가 성장을 해야지 기업이 뭐 물건을 많이 팔아 돈을 벌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야지 뭐 세금이 들어올 텐데 세수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빚은 당장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매일경제잖아요. 친기업적인 신문이다 보니까 살짝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별로 잘 언급이 안 돼. 여기서 일부러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해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해주고 약간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진 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건 뭐 보수 정권이고 자신의 지지 기반이 강남이고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비롯해가지고 일단은 좀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긴 한데 여기서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자,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선진국 사례를 가져온 거죠. 미국도 이거 큰 뉴스였죠. 얼마 전에 12년 만에 국가 신용등급 내려갔어요. 미국이 재정 적자 때문에 그런 거죠. 재정 적자가 뭐냐면 쉽게 해서 신용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빚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신용 등급이 떨어지죠. 뭐 개인하고 똑같죠. 일본도 지금 뭐 오히려 채무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고 그래요. 하지만 자 미국하고 일본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사이즈에서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것도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미국하고 일본은 기축통화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라마다 돈이 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 무슨 나라 조그만 나라들도 자국 통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통화는 솔직히 돈으로 안 쳐주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축 통화 그럼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달러와 유로와 그리고 엔화 딱 세 개. 달러와 유로와 엔화는 그 나라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연합이 탄탄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달러나 유로나 엔 들고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강한 돈들이라는 거죠. 강한 돈들. 얘네는 미국이나 일본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달러 가지고 엔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는 뭐 지들이 맘만 먹으면 달러 찍어내고 엔 찍어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은 해외 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부동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쯤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 자, 이제 더 심각해질 거다. 지금부터다. 왜냐, 지금 자연재난 2번 겹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게 지금 정부랑 야당이랑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대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추경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비비 가지고 감당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예비비 가지고는 택도 없다. 적자지만 어쩔 수 없지만 국채 발행 빚 또 내라. 그 추경 예산 편성해라. 자, 근데 설상가상으로 돌이켜 보면 나오죠. 이제 선거 앞이라는 거죠. 선거 앞이 되면요, 야당 여당 막론하고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마지막 줄에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수도권 접전 지역 선거구에서는 솔직히 이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유권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 10원 더 주는데 찍죠, 솔직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나라 재정적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이거 딱 이 글만 읽어봐도 지금 우리 상황을 갖다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자, 역할은 뭐냐? 제목이 뭐였죠? 대통령의 결기에 관료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관료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짜는 거는
직업 공무원들입니다. 뭐 9급, 7급 행시 출신들 직업 공무원들이 니네가 제대로 일을 하라는 거죠. 니네들이 실제로 실무에서 예산을 짜니까 예산을 제대로 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관료들이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뭐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요. 선심성 지출, 퍼주 예산 줄이고 성장 고용의 우선순위를 둬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 수미 상관 머리하고 꼬리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제목이 마지막 줄에 그대로 나와서 우리 이런 글 많이 봤죠. 이게 어떤 기법입니다. 대통령의 결기에 이제는 관료들이 답할 차례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그 지금 재정 적자 심각하기 때문에 긴축 재정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뭐 물론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 대통령은 지지 기반을 위해서 좀 세금 깎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 칼럼에서 그걸 다룬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재정 적자의 한 원인이 뭐냐면은 부자 감세가 원인이다.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보수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되면은 법인세,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거 인하하겠다고 했고 종부세 인하한다고 그랬죠. 부자 감세가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점 보시고요. 이건 매경이었습니다.